안녕하십니까, 꿈그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용산철도고등학교, 제가 근무하는 용산철도고등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음질 안 좋은 건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내용만 보는 채널이죠. 수업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얻고 이런 채널이니까. 로봇고에 있다가 5년이 돼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와보니까 용산철도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더라고요. 뭐 느끼는 바로는 로봇고 학생들이나 제가 가르쳤던 작년에는 제가 2학년 1반 몇 반 담임이었지? 2학년 담임이었는데 2학년 2반 담임이었구나. 2학년 2반 기계과 첨단 로봇 기계과 첨단 로봇 설계과 1년 돼가지고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거기 담임이었는데요. 로봇고에서 이제 용산철도고등학교로 와서는 철도 운전 기계과라는 학과가 여기 있어요. 거기 1학년 일반 담임을 제가 올해는 맡게 됐습니다. 철도 운전 기계과라고 해서 철도를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기계를 배우는 줄 알았더니 진짜 철도를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기계를 배우더라고요. 철도 전자통신과는 철도 전자통신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뭐를 수식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인 관계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가 공조 설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배관하고요. 배관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있을 때 1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잠깐 학생들 가르쳤었고 가스 용접했었는데 그때 느낌에 비해서 여기 용산철도고등학교가 설비가 더 좋아요. 시설이 새 거라 그런지 시설이 더 좋아서 용접이 좀 쉽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적 있나?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학교에 가자마자 연습 많이 안 됐을 때 가스 용접하던 그런 영상인데 지금 보니까 불꽃을 너무 세게 다루고 있네요. 지금은 우리 사용하는 TV나 그리고 저도 연습이 좀 돼가지고 이것보다는 훨씬 잘하는데 멈춰! 멈춰! 예, 잘하는데 제가 그 실습을 하면서 놀란 게 학생들이 가스 용접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재밌는 구경하면 불 구경, 물 구경, 싸움 구경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장난 중에 재밌는 장난하면 이제 물 장난과 더불어 불 장난 재밌잖아요. 이 가스를 사용하는 게 언뜻 뭐 무서울 것 같지만 간혹 이제 스패터가 튀고 좀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뭐 보호장구랑 다 하고 하니까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불장난이 제일 재밌나 봐요. 그래서 방금 영상을 보여드렸던 1학기 때는 일주일이면 가스를 한 통씩 썼어요. 여름방학 때 우리가 가스 나오는 그 팁이라는 게 있거든요. 팁을 좀 넓은 거에서 좁은 걸로 바꿨더니 가스 양도 줄어들고 이제 용접이 집중이 잘 돼가지고 용접도 더 예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스도 덜 쓰게 됐는데 이것도 영상 있나? 잠깐만요. 저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요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또 뭐 지금 가르치는 거 한번 더 볼까요? 이게 톱질하는 거 물론 공고 갔으니까 쇠 깎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거 1학년 때 잠깐 기초로 배우는 거거든요. 기계의 물성을 다루는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잠깐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2학년 실습하는 영상, 뭐 캐드 같은 거 2학년 실습하는 그런 장면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거는 캐드 실습하는 거 찍었고요. 요거는 2학년들 철도 운전 시스템 그 설비를 제가 좀 가서 찍어 왔어요. 제가 지금 2학년 실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켜달라고 해가지고 로딩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런 철도 차량 기능 교육 매뉴얼 요거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교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거 갖고 이론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으로 시뮬레이팅이 되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실제 버튼과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런 버튼 가지고 운전도 연습하고 뭐 이런 거 배워요. 본격적인 홍보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진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 제가 철도 운전 기계과에 있는데 여기 용산 철도고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학과 소개 철도 운전 기계과로 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차량, 얘네 누구지? 얘네 졸업한 애들인가? 모르는 애들인가? 아무튼 요런 실습 장비를 학교에 갖다 놨습니다. 요런 것들도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1학년 아까 그 톱질하는 그런 실습 잠깐 하고 2학년에서 철도 차량, 전기 차량 유지 보수에 관련된 뭐 공조 설비 이런 거 하고 있고, 취득 가능 자격증 중에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요거를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거든요. 철도고 와서 하게 됐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애들도 재밌어하고 재밌어요. 이 페이지 온 김에 이것도 재밌는 것들 한번 보자. 졸업 후 진로 잘 모르겠고요. 철도 전공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외 5개 일반대학교, 우성정보대학교 외 5개 전문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제 철도고가 개교한 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학년 애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고 2024학년도 돼야 이 코레일을 갈지 아니면은 철도대학을 갈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 철도고등학교로 개편한 이후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전문대학이든 아니면 공업계 고등학교든 변화가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철도고등학교가 철도라는 분야를 좀 선점해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진출 경로를 학생들한테 좀 눈에 보이게끔 선택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철도 교통 안전 기능사인가? 철교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자격증, 제가 이제 학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자격증, 그것도 이미 1학년서부터 이제 취득한 학생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는 철도 차량 정비를 하는 코레일이라든지 그런 철도 차량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를 가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교통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거나 바로 가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부르는 재직자 전형 있잖아요. 재직자 전형. 그렇게 해서 가거나, 재직자 전형 그냥 말만 재직자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데, 알기에도 저 공업계 나와서 재직자 전형으로 많이들 안 가세요. 학생들이 많이 안 가는 이유가, 대학을 갈 것 같으면 그냥 졸업하면서 바로 뭐 수능 준비한다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 뭐 이렇게들 많이 가고, 그리고 취업을 한 친구들은 굳이 귀찮아서 대학을 안 가고 뭐 이래서 재직자 전형을 많이들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1대1 내외로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1대1 넘고 2대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대학들은 실제 경쟁률이 한 1대1 내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수도권 대학도 3등급, 4등급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수능 47만 7,148명이 접수를 했대요. 그 중에 이제 주요 18개 대학 정원은 5만 8천 명 정도 되고,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상위 12%죠. 12%는 내신 등급 환산하면 2.1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를 싹 빼고 그냥 다 내신으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또 다 정시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주요 18개 대학 말고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싹 털어가지고 7만 2천 명 정도 되고, 요거는 내신 환산하면 한 2.3등급 15% 정도 되고, 경기도까지 합치면 11만 명 좀 안 되는데 그게 23% 정도 되고, 이건 3.0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3등급이 돼야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 재직자 특별 전형에 경기도에 있는 대학만 되더라도 학생들이 이게 띄엄띄엄 보는지, 아니면 굳이 취업을 했는데 왜 가냐 싶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야 가천대, 교통대, 한경대 이런 데 가겠어? 내가 한국공학대학교 이런 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런 데는 눈에 차지도 않아! 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 건지,
아무튼 대학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에게 길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는데 많이 안 가더라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부르죠. 많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철도전공대학을 이렇게 해서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를 꼭 뭐 저희 학교 안 나오더라도 뭐 교육원을 나와가지고 기관사를 할 수는 있는데 교육원을 가더라도 뭐 결국은 경쟁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3년간 철도를 좋아하는 애들하고 철도를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몇 개월 교육원 준비해서 시험을 본 분들과 물론 기본적인 역량이 대단히 차이 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관심 갖고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이 더 나은 실력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항상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은 학교 와서 여러분들 뭐 중학생이 됐든 학부모님들이 됐든 관심 있으면 뭐 꼭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이야기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뭐 용산철도고등학교 왔으니까 용산철도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과자를 하나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철도고등학교 전경이에요. 요게 지금 성실관이라고 부르는 본관이고 요게 창조관, 제가 근무하는 창조관이 제 사무실 여기 있네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습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창조관은 나중에 지어가지고 본관 성실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너무 사랑에 맞이하는 네이버 지도 앱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용산철도고등학교는 용산역에 되게 가까이 있고 신용산역에도 가까이 있고 이천역에 가까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고 밥 먹고 뭐 시간 있을 때 산책을 이렇게 쭉 가면 예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그렇게 지나갈 때 이거 손 잘 보이시죠?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니 여기 대통령이 들어오셨어.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용산역 2번 출구 앞인가 여기가 이제 통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근무지가 전쟁기념관 앞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뒤로 이제 후문으로도 간혹 대통령이 직접 다니는 건 아니고 이제 경호 인력이나 이렇게 다니나 봐요. 경찰들이 항상 배치가 돼 있어서 괜히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 국립박물관 거의 뭐 이렇게 구경하러 지방 학생들도 뭐 천안에서도 다니고 KTX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전에서 다니시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전기권 끊어서 이렇게 다닐만 한가 보죠. 뭐 저도 집이 먼데 그냥 여기 다닐만 하니까요. 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아까 봤던 그 건물 홈페이지에서 봤던 건물 요거거든요. 요 건물이 요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편 건물 이거 맞은편 건물 안 보이잖아요. 맞은편 건물은 거리뷰로 볼게요.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 뒤에 여기가 협동관 여기가 이제 도제교육센터 앞에서 보기에는 이제 조그만한데 꽤나 큽니다. 건물 꽤나 커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체육관, 그리고 여기 뭐 매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층 건물이어서, 이 건물이 7층 건물이어서, 여기 요 유리로 된 요 부분이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 되게 잘 돼 있어요. 도서관,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학부형들이신 것 같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책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 업무도 좀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7층이다 보니까 많이들 안 가나 봐요. 근데 저는 도서관 좀 찾아다니는 편이라 이제 가봤거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학교는 뭐 밥이 중요하고 교복이 중요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밥 맛있는데 학생들은 의견이 이제 갈립니다. 밥이 맛있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맛이 없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쌓이면 밥이 맛있어졌다가 또 이제 공립학교다 보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바뀌시면 또 잠깐 맛이 없었다가 뭐 또 좀 짰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용산철도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대략 봤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취업 진학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요. 이제 가정통신문 있잖아요. 정보 공개해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나하나 열어보면 예산 규모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행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로 하는 행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철도고등학교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느 학교 진학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A 학교를 갈지 B 학교를 갈지 이게 고민스럽다. 그러면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가정통신문은 공개되어 있거든요. 딴 건 다 로그인 후 이용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통신문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가정통신문을 쭉 보시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대략 알 수 있어요. 일단 제가 근무하는 학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학교 생활하는 거니까. 사실 어떤 선생님하고 그 학교 생활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하는지? 친구들 잠깐 얼굴 좀 보자. 초상권이 해결됐습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거 뿌하게 처리하면 얼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희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죠? 이런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선배님이 될 것이고요. 사진 찍는다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찍어줬네요. 수련회를 가서 아침에 저 혼자 등반을 해가지고 등산해서 또 올라 있는 태양을 찍었습니다. 케이블카도 탔고요. 제가 스마트 포토라는 그냥 창체 동아리 시간에 나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건데 그거 현상했거든요. 현상이라고 하나 인화라고 하나. 근데 이렇게 해서 전시회 했더니만 제법 보기 좋았어요.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학교 보다 활동 좀 많이 하는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학교 생활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20년 정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인데 특성화고등학교 공부를 못하는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말 안 듣는 학생, 답답한 학생 이런 학생들 많았는데 처음에 제가 교직 입직할 때에 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착해요. 학교 폭력도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다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수평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동질 집단이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뭐라고 할까? 일반계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이게 쭉 스펙트럼이 쭉 벌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는 못하는 학생들이면 못하는 학생들이 좀 모여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으면 철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에너지 관련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고 어떤 데는 코딩 덕후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이제 동질 집단들로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본인이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취업을 했다가 사회 진출을 하고 또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 시점에 또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선취업 후진학을 가든지 아니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가든지 또 이제 군대 가기 싫으면 병역 특례를 해주는 그런 업체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회사 가서 고생하겠죠. 그렇게 이제 병역 특례를 해가지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진출 경로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장점에다가 동질 집단이 학교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특성화 간다고 하면 내가 뭘 잘못해줬나 우리 애들이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안 맞는 학생들이 특성화를 와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의 장점을 보고 굳이 안 맞는데 와서 낑낑거리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제 특성화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계 가서 고생하는 친구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인데 억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좀 안타까워서 잘 선택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다 보면 이 얘기 또 한다. 아무튼 용산철도고등학교 오시게 되는 친구들 또는 관심 있는 친구들 또 꼭 여기에 진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된 질문이나 또
경로에 관련된 뭐 어떤 문의사항이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친구들은 문의 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